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석K 병원에서 신경외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문규라고 합니다. 척추라고 하면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우리 몸을 다 지탱을 해주는 모든 뼈를 지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사람 같은 경우에 다른 동물들과 달리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서서 걸을 때 이제 균형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척추가 이 역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주로 척추를 다루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척추 건강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유는 사실 이제 제 외래로 찾아오는 환자분들도 척추 건강, 즉 목이 아프시든 등이 아프시든 허리가 아프시든 하게 되면 생계를 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척추 건강을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척추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몸을 이루는 뼈를 지칭을 하는 거고 척추와 함께 주변에 이제 척추 안쪽으로 척추 신경도 들어가고 주변에 큰 혈관도 있고 근육들도 있게 됩니다. 척추를 한번 다치게 되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단순히 이제 약물 치료로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수 있지만 척추 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손상을 받게 되면 다시 회복이 조금 힘든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척추를 다쳤을 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뼈 자체의 손상보다는 신경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었을 때를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외래 환자분들도 나이가 드신 고령의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젊은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꼭 고령이라고 해서 척추를 더 잘 다치거나 더 치료를 많이 요한다 라기보다는 전 세대에 걸쳐서 고루고루 자기 척추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 아무래도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염좌, 흔히 우리가 환자분들이 삐었다 아니면 이제 담이 걸렸다 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염좌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고요. 이제 고령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척추관,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그 공간이 좁아지거나 추간판이 뒤로 이제 워낙 일을 오랫동안 많이 했다 보니까 탈출을 하면서 좁아지면서 신경을 누르면서 오시게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젊은 환자분들보다 고령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시술이나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사 치료도 사실 요새 방법이 되게 다양하긴 한데요. 저는 사실 주사 치료를 하는 기준은 약을 먹어서 낫기는 힘드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하기에는 조금 제 기준에서 아까운 분들한테 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술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이제 환자분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마취부터 해서 실제로 이제 안쪽으로 정상적인 구조물들을 뼈나 이런 신경들을 손에 댄다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다양하긴 하지만 수술보다는 덜 침습적이고 수술방에 꼭 올라가지 않더라도 여기 이제 외래나 옆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제 수술만큼은 아니겠지만 먹는 약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그런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환자분들이 이제 경추통이나 요통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실 요새 핸드폰을 좀 많이 하시면서 지하철이나 아니면 이동하시면서 이제 핸드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좀 불편한 자세로,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들이랑 같이 앉아 있으시다 보니까 목이 앞으로 쭉 빠지신다든지 아니면 허리가 좀 굽은 상태로 계속 보신다든지 하면서 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좀 오래 자세를 유지하시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경부통이나 요통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시고 몸짱이나 이런 거 열풍이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젊은 남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다가 요통이나 이제 경부통, 흉부통으로 많이 오시게 됩니다. 네, 사실 운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셨을 때 그 본인한테 통증이 느끼게 되면 일단 멈추시는 게 원칙입니다. 정확한 자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서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하시는 게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다리나 팔 쪽으로 이제 힘이 평소보다 안 들어가는 경우를 말할 수 있겠고요. 보통은 마비가 바로 오시는 분들이 흔하진 않으시고 저림,
또는 방사통이라고 해서 쭉 타고 내려오는 통증이 먼저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림이나 방사통이 먼저 오시다가 그게 심해지면 주로 마비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요. 저한테 외래로 오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비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흔치 않으시고 주로 저림이나 방사통 등으로 이제 주로 오시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척추는 척추 혼자서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를 하는 건 아니고 주변의 인대, 근육 등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통해서 같이 균형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흔히 이제 척추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추간판, 디스크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인대나 근육들이 더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서 같이 하던 일을 한 명이 힘들어서 그만두시게 되고 남은 2분이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그 남은 2분도 좀 많이 힘들고 피로한 것과 똑같이 어느 척추의 몸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여러 구조물들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구조물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한계에 달하게 되면 통증이나 피로 등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든타임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늘 뭐 통증이 있을 때 아니면 마비로 진행되기 전에 라고 하면 다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비까지 사실 진행이 되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MRI든 안에 영상을 찍어보면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단순한 통증 아니면 살짝 저림 같은 초기 증상이 있으실 때 그때가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과서적으로 저희 이제 척추 건강에 제일 좋은 방법 2가지가 체중 조절이랑 이제 뒤에 받치고 있는 코어 근육의 강화인데, 이 2가지에 대해서 평소 때 통증이 없으실 때 운동을 통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그때가 다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외래에 오셨을 때 고령의 환자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코어 근육 강화나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릴 때 주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사실은 수영이긴 합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 중력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작용이 좀 덜한 상태에서 물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서 코어 근육 강화도 가능하시고, 또 이제 물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도 높아서 체중 조절에도 굉장히 용이하시고, 물에 떠서 부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절에도 무리가 좀 덜하시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은 수영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제 외래로 오시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오셔서 뭐 시술이나 수술을 바로 하자곤 하지 않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를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통증이 경미할 때나 아니면 저림 등 좀 초기 증상이 있으실 때 얼른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꼭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충분히 뭐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 등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불편한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좀 정확한 진단을 미리 받으시고, 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로 교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셔서 나중에 또 정말 큰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 추운데 다들 건강 유념하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